안녕하십니까. 5.18 진상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 여기에 이제 위원들이 이제 9명이 있습니다. 9명. 진상조사위. 9명은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 민주당이 4명 추천한 4명.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국당, 자유한국당, 옛날에 여기서 이제 3명.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있었죠. 바른미래당 추천 1명.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추천한 1명. 이러면 이제 9명이 있는 거예요. 9명. 9명에서 이제 5.18 진상조사를 해서 그 중에 5명이 찬성하면 의결한다. 이것도 웃기죠. 어떻게 진실이라는 게 5명이 찬성하면, 과반이 찬성하면 진실이 돼버립니까? 이것도 좀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99.9%가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천동설이잖아. 천동설. 전부 이게 태양이 돈다고 했는데 한 명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러면 이게 어느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게 지구가 돌잖아.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5명이 찬성하면 이게 진상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야 될, 거기에 구속이 돼야 될 이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이제 진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불과한데, 문제는 그나마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3명이 따로 이제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추천한 이종협, 그리고 이제 이동욱, 이분은 이제 기자 출신 같은데 이동욱, 그 다음에 차기환, 이분도 이제 KBS 제가 이사할 때 선배였고요. 이동욱, 옛날에 월간조선인지, 그 다음에 이종협, 3분이요. 3분이 그저께 성명서를 따로 이제 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상조사의 조사 결과 전체 보고서를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따로 성명서를 낸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은 뭐냐? 여러 개가 이제 진상 불가능한 걸 마치 이게 진실인 것처럼 의결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헬기 사격 있잖아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재판할 때 헬기 사격,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헬기 사격, 이게 근거가 상당히 없다는 거죠. 헬기 사격이 80년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므로 진상규명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성폭력이죠. 성폭력 사건이 16건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 13건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13건.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번째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요. 80년에 5월 19일 광주 고등학교 부근, 그 다음에 20일 광주역 일대, 그 다음에 21일 전남대 및 도청 앞에, 이때 최초로 총을 쏜 발포가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현장 병력의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못 밝혔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다. 아주 핵심이죠. 예를 들어 이제 5.18 때 여러 군데 총을 쐈잖아요. 계엄군. 이게 자위권, 왜 정당방위 있잖아요. 그때 시민들도 총 난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위권, 저쪽에 총을 쏘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쏜 건지 아니면 이제 전두환이나 위에서 상부 지시에서 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요.
뭐냐면 이 권용훈 일병이 있거든요. 그때 그 도청 앞에서 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권용훈 일병이 사망했는데 계엄군 장갑차에 사망했는지 시대 장갑차에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야, 일병이 죽은데 계엄군도 장갑차가 있죠. 근데 시대도 장갑차가 있네요. 시대 장갑차. 야, 이거는 이게 시대가 장갑차가 있다. 근데 어느 차에서 죽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80년에 5월 21일 무기고, 시대가 무기고를 습격했는데 이것도 이게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상규명을 제대로 했는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과거도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이 했나요?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러면 이 현재 민주당이 5.18 민주운동 세력이 현재를 지배하고 있다 해서 과거까지 지배해서 모든 게 전두환이나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엄격하게 진실을 객관적으로 팩트에 따라 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현재 민주당이 5.18이 지배하고 있다 해서 그대로 모든 걸 5.18의 민주운동을 모든 걸 그대로 미화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군 개입설 이거 또 이게 진상규명법에 있거든요. 북한군 개입 여부. 근데 이 세 명이 뭐라 했냐면 북한군이 뭐 몇백 명 조직적으로 몇백 명 이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자생적인 간첩 있잖아요. 자생적인 간첩도 있고 남판 또는 이제 소수 몇 명이 들어온지 이거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조직적으로 몇백 명이 들어오려면 뭐 그거는 전쟁이죠. 전쟁. 그거는 뭐 근거가 없다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원래 간첩들이 덕실덕실하잖아요. 이런 게 간첩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수 몇 명이 들어온 거 공비 한두 명 또는 자생적인 간첩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태우 변호사가 억울하게 공천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아니, 도태우 변호사가 북한군이 뭐 대규모로 몇백 명, 몇천 명이 내려왔다 했습니까? 그냥 북한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진상특별법에도 규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진상규명해보자. 이 주장한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거 법에 있는 올바른 주장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경선에 이긴 사람을 공천 취소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명백하게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그때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장해찬하고 도태우 공천 취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니 도태우 변호사가 북한이 개입했다고 했습니까? 단정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래 보고요. 5.18도 성역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민주화 운동 중에 자기 비방한다고 처벌해버리는 이런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4.19를 비방하면 나 4.19는 민주의거가 아니다. 4.19는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 폭동이다. 이래 주장해도 되는 거예요. 이랬다 해서 처벌하면 됩니까? 그러면 5.16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야 5.16은 군인들이 쿠데타야. 왜 합법적인 정부를 쫓아내고 왜 군인들이 정권 잡아 쿠데타야. 이러면 처벌해버리면 됩니까? 5.16을 혁명이라 하든 쿠데타를 하든 그건 지생각 아닙니까? 지생각. 자유롭게. 또는 4.19를 의거라고 하든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을 부당히 쫓아내 쿠데타라 뭐 그냥 폭동이라 하든 그거 자기 마음 아닙니까? 아니 5.18을 민주운동이라 하든 아니면 그냥 민간인이 뭐 관공서 습격하고 군인들도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든 그 자체가 자기 자유 아닙니까? 자유. 대체 어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독일에는요
옛날에 워낙 그 히틀러 나치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요건에 뭐 나치 찬양함에게 처벌하는 게 있는데요. 그하고 이게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국가적으로 거의 결판이 나가 2차 대전의 원흉 히틀러하고 우리 5.18이나 4.19, 5.16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국민적 합의가 100%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박정희 5.16도 혁명이다, 쿠데타다. 그 다음에 5.18도 민주운동이다, 아니면 이게 뭐 또는 시대가 좀 심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명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6대3. 그러면 이게 6대3이면 진리도 6이니까 진리가 됩니까? 6이면 진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9명 중에 6명이 태양이 돈다고 하면 태양이 도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왜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안 합니까?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떳떳하게 검증을 해서 가짜 유공자는 걸러내야지 진짜 유공자가 명예가 사는 겁니다. 가짜가 섞여 있으면 옥석이 구분이 안 되면 진짜 유공자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옥하고 석이 섞여 있으면 옥이 피해보는 거예요. 옥이 피해본다 이 말이죠. 그 이해찬이가 뭐 유공자인지 아닌지, 유공자라면 이게 광주 가보지도 않은 애가 왜 유공자인지 이런 걸 이렇게 까봐라 이 말이지. 유공자인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이해찬 있잖아. 해골찬. 저는 그러고 이게 우리 민주운동 가지고 이제 그만 울가무야죠. 많이 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옛날에 뭐 친구 대사에도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문 거 아니냐. 우리 젊을 때 뭐 민주운동에 돌 던지고 화염 던지고 거기에 그거 가지고 돈을 바라고 보상 바라고 우리 아들 뭐 공무원 될 때 시험 점수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민주화 유공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대대손손 우리 과거에 뭐 음서제도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게 그 민주운동 했다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특히 민주당에 말도 안 되는 게 법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광주도 유공자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요. 모든 게 그때 팩트도 다시 한번 이게 세 분이 용기 있게 발언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제 그 팩트를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그렇게 입틀막 한다고 욕하던 민주당이 왜 광주만 놓으면 왜 자유파 보수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까? 자신 있으면 똑바로 백일하에 똑바로 진상 규명해야지. 왜 입틀막에서 광주 너 조금만 광주 욕하면 너 다 구속시켜버린다?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입틀막 아닙니까? 역사에.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세 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